박현준의 손에 숨겨진 USB 안에는 박태호를 끝장낼 단 하나의 목소리가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단희도, 백진주도, 박민준도 현준이 진짜 증거를 손에 쥐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오히려 모두가 현준을 의심하고 있었는데요. 7년 전 사건의 통화 기록이 눈앞에서 원격 삭제된 순간 현준이 박태호를 돕기 위해 움직였다는 의심이 한꺼번에 커졌거든요. 현준은 그 의심을 풀 생각조차 없어 보였어요. 손에 쥔 USB를 천천히 바라보던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향한 원망도 백진주를 향한 미련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준이 USB를 쥔 손에 조금씩 힘을 주고 있었는데요. 그 안에 담긴 박태호의 음성이 이제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무너뜨리게 될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 일이 벌어지기 전 박민주는 현준의 앞을 막아선 채 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진주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한 사람이 분명 현준이었는데 정작 살아 돌아온 진주에게 결혼 반지를 빼주며 이별을 선언했던 사람도 현준이었어요. 민주는 두 행동이 도무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주를 살리려고 누구보다 먼저 달려간 사람이 왜 갑자기 박태호의 편에 서려는 것처럼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편에서 진주를 계속 방해할 생각이냐고. 진주 내가 구한 거잖아. 민준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 있었어요. 현준을 몰아세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직 형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나 현준은 민준의 기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는데요. 그 표정에는 이전의 망설임도 진주 앞에서 흔들리던 마음도 보이지 않았어요. 백진주가 다른 얘기를 안 했나 봐.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진주와 현준 사이에 자신이 모르는 말이 오갔다는 뜻처럼 들렸어요. 민준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지만 현준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준이 어떤 말을 꺼낼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 아버지 편에 설 거야? 현준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태호의 편도 아니고 진주의 편도 아니라는 대답이 이어졌는데요. 그 한마디는 민준이 예상했던 어떤 답보다 차가웠어요. 아버지 편도 아니고 백진주 편도 아니야.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움직인다. 민준은 바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준이 박태호에게 등을 돌리면서도 진주에게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으니까요. 현준은 누구의 편도 되지 않은 채 자신의 욕망을 선택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민준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현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준을 지나 회장실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에게 이용당하고 진주에게 버림받았다고 믿으며 상처받았던 사람이 이제 아델그룹의 중심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현준의 눈에는 처음으로 권력을 향한 욕망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준은 그 눈빛을 보면서도 쉽게 돌아서지 못했어요. 형이 정말 변한 것인지 변한 척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거든요. 단희는 방송으로 박태호를 공개 고발하고 돌아온 진주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자신 때문에 진주가 위험해졌다는 죄책감과 다시는 잃지 않았다는 안도가 뒤엉켜 있었거든요. 고생했어. 짧은 말이었지만 단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느렸습니다. 진주는 단희의 품에서 잠시 눈을 감았어요. 자신을 구한 사람은 현준이었지만 끝까지 자신을 기다리고 품어주는 사람은 단희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진주는 울지 않으려는 듯 입술을 눌렀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덕분이에요. 단희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놓아주지 못했어요. 진주가 자신에게 고마움을 돌릴수록 마음 한쪽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박태호가 진주를 사라지게 만들면 단희가 죄책감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으니까요. 하지만 단희는 그 죄책감에 끌려가지 않으려 했어요. 지금 흔들리면 박태호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었거든요.
두 사람에게 다가온 윤정은 감정을 추스를 시간을 오래 주지 않았습니다. 진주가 무사하다는 안도에만 머물기에는 재수사 심의위원회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박태호가 또 어떤 방법으로 증거와 사람을 없애려 들지 알 수 없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재수사 심의위원회 전에 박태호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단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진주를 품고 있던 손을 천천히 내리며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남아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박태호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만 남았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진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준에게 결혼 반지를 빼앗기듯 돌려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넨 상처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지만 그 아픔 때문에 멈출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를 잃은 7년 전부터 진주가 붙잡아 온 이유는 하나였거든요. 그날의 진실을 밝혀 박태호가 저지른 일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7년 전 아버지 사건도 이번엔 끝을 내겠습니다. 진주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희와 윤정은 그 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직후에도 진주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박태호가 자신을 없애려 했다는 사실이 진주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건 이 다음부터입니다. 딱 한 번만 집중해 주세요. 진주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태호는 윤 형사를 불러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진주는 다시 나타날 수 없어야 했어요. 밤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게 만들었고 알레르기 약도 손에 닿지 않도록 치워놓았으니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티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진주가 살아있다는 보고를 들은 순간 박태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진주가 살아있다. 윤 형사의 표정도 바로 굳어졌어요. 이미 끝났다고 믿었던 일이 실패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윤 형사는 입술을 떼며 무언가 설명하려 했습니다. 분명. 박태호는 더 듣지 않았어요. 손바닥으로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진주가 살아남았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세운 계획이 어긋났다는 것이 더 견딜 수 없는 듯 했어요. 실패했잖아. 이번에는 절대 살아남게 두지 마. 윤 형사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수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미 커지고 있었고 경찰 안에서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진주에게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의심이 박태호를 향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윤 형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는데요. 경찰에서도 재수사를. 박태호는 낮게 웃었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된 뒤의 위험보다 시작되기 전에 진주를 없애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사람이 사라지면 심의위원회도 의미가 없다고 믿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전에 없애면 된다. 윤 형사는 박태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실패에 대한 분노만 있을 뿐 진주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태호에게 진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드러낼 위험이었어요. 윤 형사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지만 박태호는 이미 다시 움직이라고 명령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박태호가 진주를 없애는데 집착하는 사이 오정란은 최윤아를 따로 불러 거래를 시작했어요. 정란의 목표는 박태호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박태호가 체포되는 일을 막아 시간을 벌고 그 사이 현준을 아델그룹 회장 자리에 올려놓으려는 생각이었어요. 현준이 회장이 되면 자신이 다시 권력을 쥘 수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정란은 윤아 앞에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윤아는 바로 손을 뻗지 않았어요. 정란이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을 부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봉투를 바라보던 윤아는 천천히 열어 안쪽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억 원 규모의 비밀 계좌가 들어 있었어요. 박태호만 체포 안 되면 현준이를 회장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 넌 평생 돈 걱정 안 해. 정란은 웃고 있었지만 윤아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윤아가 바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윤아는 봉투를 다시 닫았습니다.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정란이 원하는 대답은 하지 않았는데요. 그걸로는 부족해요. 정란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돈을 보여줬는데도 유나가 물러서지 않자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유나는 그 변화를 보고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박태호의 체포를 막는 데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더 확실한 걸 원합니다. 주식, 그리고 회사. 정란은 곧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유나가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아델그룹 안의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돈은 건네고 끝낼 수 있지만 주식과 회사는 권력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정란은 유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짧게 답했어요. 좋아. 유나는 봉투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보상을 받아냈다는 듯 더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정란은 유나가 사라질 때까지 표정을 유지했는데요. 문이 닫히자마자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넌 이용만 하고 버리면 돼. 정란에게 유나는 함께 갈 사람이 아니었어요. 박태호의 체포를 막고 현준을 회장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동안만 쓸 사람이었습니다. 유나는 더 확실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정란은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두 사람의 거래는 시작됐지만 서로를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편 민주는 현준이 남긴 말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편도 진주 편도 아닌 자신을 위해 움직이겠다는 선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현준의 눈빛은 분명 달라져 있었고 회장실을 바라보는 모습에는 욕망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런데 민주는 형이 완전히 변했다는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없었어요. 민주는 병원 CCTV를 확인했습니다. 진주가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던 시간과 현준이 나타났던 순간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화면 속 현준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먼저 진주가 있는 곳을 향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주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구했을 뿐이라고 말한 사람의 움직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절박했어요. 민주는 화면을 멈춘 채 현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순간인데도 현준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었어요. 계산하거나 주저할 여유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민준의 의심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거짓말이네. 아직 진주를 좋아해. 민주는 그제야 현준이 진주 앞에서 보여준 차가움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반지를 빼주고 관계를 끝냈다고 선언했지만 목숨이 위험한 순간에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했던 겁니다. 다만 민주는 현준이 왜 그 마음을 감추는지까지는 알 수 없었어요. 현준이 박태호를 속이려는 것인지, 진주를 밀어내려는 것인지, 정말 회장 자리를 위해 모두를 버리려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남은 현준은 서랍 앞에 서 있었어요. 진주의 손에서 직접 빼낸 결혼 반지가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쉽게 끝낼 수 있다고 말했지만 현준에게 그 반지는 쉽게 버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진주를 구한 뒤 마지막 인사를 하겠다며 반지를 빼냈던 순간에도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현준은 반지를 바라보다가 손을 천천히 움켜쥐었습니다. 진주에게 자신을 버렸다고 말했지만 정작 진주를 먼저 놓은 사람은 현준이었어요. 그래야 진주가 자신에게 기대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듯 했는데요. 미안하다. 이 방법밖에 없어. 짧은 말이었지만 현준의 굳은 얼굴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진주에게 직접 전하지 못한 마음이었어요. 그는 반지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숨긴 행동이었는데요. 서랍을 닫는 순간 현준의 표정도 다시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와 현준을 찾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현준은 서랍에서 손을 떼며 몸을 돌렸어요. 조금 전까지 반지를 바라보던 눈빛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박태호를 만나러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렸던 순간이 왔다는 듯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하지. 현준이 무엇을 시작하려는지는 비서도 알지 못했어요.
박태호의 편에 서서 아델 그룹을 차지하려는 것인지 아버지에게 다가가 안에서 무너뜨리려는 것인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반지를 숨긴 현준의 선택과 회장실을 향하는 발걸음은 서로 다른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사이 윤정은 단이와 진주에게 USB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이 기다리던 7년 전 사건의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윤정은 USB를 손에서 놓지 않은 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어렵게 찾아낸 자료라는 긴장감이 얼굴에 남아 있었는데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단이는 바로 USB를 받아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7년 전 사건 당시 박태호 비서의 통화 기록이 나타났어요. 진주는 숨을 멈춘 듯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 붙잡고 있던 사건의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록이 눈앞에 있었거든요. 이거면. 진주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기대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또다시 사라질까 두려운 듯 했습니다. 단이는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진주의 말을 대신했어요. 박태호를 체포할 수 있어. 윤정도 긴장을 놓지 못했습니다. 재수사 심의위원회 전에 이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분명 결정적인 기회였어요. 박태호가 진주를 없애려 한 이유도 결국 이런 증거가 다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으니까요. 그런데 파일을 확인하려던 순간 화면이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통화 기록 목록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단이는 급히 손을 움직였지만 삭제되는 속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진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화면만 바라봤고 윤정의 얼굴도 굳어졌는데요. 마지막 파일이 사라진 뒤 화면에는 짧은 문구만 남았습니다. 원격 삭제 완료. 방 안에 누구도 바로 입을 열지 못했어요. 불과 몇 초 전까지 박태호를 체포할 수 있다고 믿었던 증거가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단이는 빈 화면을 바라보며 손을 멈췄고 진주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윤정도 USB를 가져온 순간부터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인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준이 자신을 위해 움직이겠다고 선언한 직후였기에 의심은 자연스럽게 현준에게 향했어요. 박태호에게 불리한 증거가 사라졌고 현준은 회장실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조차 형의 진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혹시 현준이 파일을 지운 거야? 그 질문에 누구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준이 진주를 구했다는 사실과 박태호의 증거가 삭제됐다는 사실이 정반대 방향에서 충돌하고 있었어요. 단이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진주는 현준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백진주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움직이겠다고 했던 말이었어요. 그러나 모두가 현준을 의심하고 있을 때 현준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다른 USB를 꺼냈습니다. 단이가 확인했던 USB와는 다른 것이었어요. 그는 USB를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잠시 바라봤습니다. 파일이 삭제됐다는 사실에 놀란 기색도 없었고 오히려 모든 일이 예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 침착했어요. 진짜 증거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현준이 USB를 연결하자 그 안에 저장된 음성 파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7년 전 사건을 둘러싼 통화 기록이 아니라 박태호가 직접 사건을 지시하는 목소리였어요. 다른 사람의 증언이나 비서의 기록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박태호 자신의 음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현준은 재생을 멈춘 뒤 USB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박태호의 편에 서서 증거를 지웠다고 믿게 됐지만 현준은 그 의심을 풀지 않았어요. 진주에게도 민준에게도 자신의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움직이겠다는 말 뒤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끝까지 감췄는데요. 아버지의 죄를 밝힐 증거를 가진 현준과 현준이 배신했다고 의심하는 단이와 진주 사이에는 이제 되돌리기 힘든 오해가 생겼습니다. 박태호는 진주를 다시 없애라고 명령했고 정란은 유나와 손잡고 박태호의 체포를 막으려 했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현준만이 박태호를 무너뜨릴 진짜 음성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현준은 USB를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끝내겠습니다. 박태호를 향해 움직이는 현준의 선택이 진주를 위한 것인지 자신이 차지하려는 아델그룹을 위한 것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단 하나였어요. 모든 사람이 현준을 배신자로 의심하는 바로 그 순간 박태호의 운명을 끝낼 가장 위험한 증거는 현준의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